테헤란의 새벽은 다시 한번 최고 경계 태세를 촉발시켰고 이번에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신호가 왔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란 수도 곳곳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항공 시스템 소리, 하늘에 드론이 있다는 목격담, 그리고 곧이어 더욱 심각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바시즈 대원들이 테헤란 수도권의 한 식당에서 독살로 추정되는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내부에서는 궁지에 몰리며 철권 통치를 해야 할 공간에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정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란의 망명 왕자이자 야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레자 팔라비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소날베스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수도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테헤란 동쪽과 서쪽에서 새벽 동안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으며 동쪽의 파르디스 지역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새벽 2시에서 2시 50분 사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그 소리가 방공망이 작동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한편 이란 에어리는 파르디스, 보메레, 보메헨, 다마반, 치트가르, 샤, 이코드스, 가름다리 등에서 폭발과 대공포 사격이 있었다는 비슷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권의 수도는 또 한 번 군사적 긴장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평화도 정상도 없었고 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이러한 폭발의 정확한 목표와 각각의 사건의 주체는 아직 로이터나 AP통신에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정치적 무게는 여전합니다. 수도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폭발음, 대공 방어 활동, 그리고 하늘에서의 움직임을 보고할 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이 분쟁에서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테헤란은 정권의 권력, 탄압, 그리고 선전의 중심지입니다. 수도 자체가 전쟁의 소리로 깨어날 때 절대적인 통제라는 이미지는 더욱 흔들립니다. 이런 보고들도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테헤란은 이미 폭발과 연기, 공격 보도로 반복해서 뉴스에 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점은 더욱 민감합니다. 테헤란이 폭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파란지에서 바시지 대원들이 중독되었다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 보고는 모니터링 계정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으며 100명 이상의 대원이 중독되어 입원했고 최소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아미르 호세인 미르자에이였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빠르게 퍼진 이유는 바로 정권의 핵심 요소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리를 순찰하고 시위를 진압하며 민간인을 위협하고 탄압기계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힘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부정적인 어조로 나왔습니다. 파란지 지역의 현지 경비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 중독은 없었고 여러 명의 아바시지가 중독되었다는 소문은 거짓이며 아미르 호세인 미르자에이의 사례는 개별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은 후 집에서 식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독의 원인은 아직 관련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권이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집단 중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했지만 중요한 인물이 공식적으로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G분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폭로의 무게는 아바시지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 더 커집니다. 로이터는 3월 말에 아바시지가 이란 내에서 내부 통제의 주요 도구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검문소, 장벽, 그리고 순찰대가 여러 도시에 배치되어 새로운 민중봉기의 물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또한 3월 12일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에서 바시지의 거점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바로 정권이 거리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공포를 조장해야 할 조직이 이미 군사적 표적이자 약화된 구조의 취약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독이나 사보타주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조직의 강력한 이미지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경찰 의료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변합니다. 충성, 감시, 그리고 위협에 의존하는 정권은 수도의 하늘에서도 자신들의 본거지 안에서도 결코 취약해 보일 수 없습니다. 탄압과 연관된 요원들이 오염, 침투 또는 중독과 관련된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입원자나 사망자 수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내부 불신을 퍼뜨리고 편집증을 증가시키며 정권이 항상 타라왔던 무적이라는 느낌을 약화시킵니다. 100명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빠르게 퍼진 사실만으로도 이란 내부 분위기가 이미 두려움, 피로,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류의 폭로가 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란은 전쟁, 경제 위기, 그리고 강화된 탄압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쟁의 부담과 생활 조건 악화로 인해 정권이 새로운 시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바시지와 다른 치안 부대의 사용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이 거리가 다시 들끓는 것을 막기 위해 초소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며 무장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약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탄압기구 내부에서 중독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면 압박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요 장면의 마지막에 베를린이 등장합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레자 팔라비가 독일 수도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휴전에 대해 비판하고 유럽 국가들이 테헤란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후 빨간 액체에 맞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되었고 이번 사건은 이란의 갈등이 이미 국경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수도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탄압기구가 심상치 않은 폭로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이란 밖에서는 야권도 유럽 한복판에서 적대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기가 확대되고 이 위기가 이미 동시에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테헤란에서는 또 한 번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남성들이 독살당했을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폭로가 있었고 베를린에서는 레자 팔라비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정권이 억압과 두려움, 통제로 유지될 때 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발이나 내부 병력에 대한 의심도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며 심각한 피로와 균열의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마지막엔 댓글 확인하고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